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출동하는 그 남자. 뿌리 떨어지니까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마다 냄새 나는데 집안에 생기는 문제면 뭐든 해결하는 구리 씨의 홍반장. 그의 진짜 정체가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집수리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 곳곳 불편한 것 뭐든 뚝딱 고치는 이 남자. 그야말로 금손 인정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이 연 매출이 한 20억. 집수리로 연매출 20억 원. 손재주 하나로 갑부가 된 남자. 집수리가 블루오션이에요. 집수리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그 남자의 대단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쁜 태운 씨. 첫 출장지는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죠? 예예 이거 다 네. 요거 세 개. 일단 변기 교체하고 예. 그 다음에 샤워기 수전 교체하고 예. 저기 거기 세 가지. 배수. 예. 세면기 요거. 배수. 어. 네. 우선 화장실부터 살펴보는데요. 한눈에도 세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얘도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어우. 이물질이 자꾸 끼다 보니까 저기 그 고무바퀴 그 덮개가 있는데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물이 내려가면서 거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물이 셀 수도 있어요. 물내림이 시원치 않았던 오래된 변기부터 교체 작업 시작. 막힌 곳은 없는지 바닥에 깨진 부분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피는데요. 새 것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면 문제 해결 완료. 모든 과정은 특별한 기계의 도움 없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가서 이제 부러져요. 이게요? 대부분의 이 배수들이 이 안에다가 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청소하다 보면 부식이 돼버려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가스들이 아무래도 이런 수전 부위들을 녹슬게 만들죠. 아무리 쓸고 닦아도 손 닿지 않는 배관 안쪽 이물질까지는 어쩔 수 없는 노릇. 이런 게 사실 다 소모품이다 보니 때때로 교체해줘야 한답니다. 사실 이 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낡은 싱크대입니다. 새니까 테이프로 다 붙여놓으셨어요 지금. 뿌리 떨어지니까. 물 떨어지면 정말 저기 이렇게 탕이 나고 그래서 저기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싱크대 이럴 때마다 냄새 나는데 그 가사 그걸로 해도 막 끌어오르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언제부턴가 악취가 나기 시작한 오래된 싱크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원인은 바로 여기 낡은 배수관입니다. 이게 엄청 나거든요 냄새가 지금. 어떤 거요? 그래서 이제 악취가 그럼요. 아, 냄새가 확 나네요. 이게 냄새 원인이에요. 엄청나게 색깔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얘는 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요? 네, 이게 색깔 보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 그냥 빨리 좀 바꿔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원래 색깔이 이거니까 이 정도 색깔 되면 바로 갈아줘야겠네요. 미리 바꿔주는 게 좋죠. 그리고 악취를 유발하는 또 한 곳. 물 넘침 방지 배수구입니다. 이런 것도 냄새의 원인이죠 지금. 아예 보여드릴까? 이게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물때인가요? 음식물 때? 물때면서도 음식 찌꺼기 그냥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뭐 그냥. 20년을 썼으니 22년 됐거든요. 일지 안 지고. 그렇죠. 20년 넘게 사용한 오래된 부품 모두 깔끔한 새 것으로 교체 완료. 그런데
태훈 씨 눈엔 문제점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다 까졌잖아요. 예. 쓰는데 지장이 없는데 응. 이제 나중에 이제 여차하면은 응. 여기서 새요. 여기서 이렇게 틀어놓고 물을 틀면 안으로 타고 내려가요. 안으로 타고 내려가서 저 싱크대 배수 저 분배기 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밑에 찜으로 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봐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동률로 인해서 밑에 찜 누수돼가지고 몇백만 원 막 구성해 드리고 몇백마리 허다하게 공수하면 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빈발하는 누수 문제. 이렇게 사소한 수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싱크대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몇몇 부품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오늘은 다 됐어요. 네. 어디 갔어? 다 됐나요? 네. 여기 이제 철수할 겁니다. 이런 가서 순대국 네 분이서 잡수시고 이거 이거는 20만 원. 아, 20만 원 맞죠? 방금 이거 이거. 이거 네. 안쪽에 감독가 딴거 다 드리고 와플 했잖아. 이거 잘 사 먹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 알아서 드시고 가. 네.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네. 아우 기분이 나 있으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집주인의 요청대로 뭐든 뚝딱 고쳐주는 태훈 씨. 그의 직업은 집수리 전문가입니다. 자잘구리한 집안에서 망가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싱크대 배수구가 망가졌다든지 양변기의 물 탱크 속에 부속들이 망가졌다든지 그 테두리에 실리콘 지저분한 것들, 세면기 밑에 막 배수 트랩들이 부러져서 망가지는 것들 등등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집에 돌아다녀서 보면 망가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그가 못 고치는 건 없습니다. 부엌 가구며 배관은 물론 베란다, 방충망, 타일 시공에 오래된 창호 수리며 까다로운 화장실 시공도 문제 없다는데요. 특히 요청이 많은 도록 수리나 교체를 비롯해 간단한 전기 공사도 태훈 씨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보통 뭐 전체적으로 올수리라고 리모델링이라고들 얘기들 하는데 이제 집안을 전체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그거랑은 조금 살짝 개념이 좀 다른데 이제 전체 올수리하는 개념하고 저희는 이제 부분 수리하는 개념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관한 거라면 못 고치는 게 없는 말 그대로 집수리 전문가. 들어가 볼까? 일단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 방충망이요. 예, 잠깐 볼게요. 요즘 부쩍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건 방충망 교체와 수리 작업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애기방요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요. 그거 이제 모기 안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사장님 모신 거예요. 아, 방충망들 네. 때문에요? 요새 모기가 좀 많이 들어와요? 엄청 많아요. 여기 보세요. 다 물린 거. 많죠? 근데 네. 다른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로 전화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어느 분이 소개하셨어요.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친절하고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오래 사용해 그렇지 않아도 낡은 방충망이 비바람을 맞으며 더 찢어진 겁니다. 이게 망이 네. 빵꾸도 났고 지금 먼지도 많이 나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면 이 지금 묻어 있는 먼지들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갈아주는 게 한번 건강에도 좋으니까. 여기 몇 년에 한 번씩 깔아주는 게 좋나요? 이게 어떤 주기가 없어요. 그냥 지저분하고 찢어지면 그냥 교체해주는 게 좋지 아무래도. 오늘 수리할 방충망은 모두 5개. 틀까지 휘어진 건 완전 교체를 해야 하니 일단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방충망만 떼어내 살펴보는데요. 쓸만한 틀은 그대로 살리고 망가진 방충망만 걷어낸 뒤 재단해 새로 교체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들뜨는 것 없이 팽팽하게 붙이는 게 기술이라는군요. 함께 온 보조기사와 함께 순식간에 뚝딱 작업 완료. 금방 끝나네요. 옛날에 제가 한창 할 때 보통 아파트 30평대가 한 8개 정도? 혼자 한창 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다 뜯어 내리고 하지는 하는데. 이동 시간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벌써 3번째 출장지에 도착한 태훈 씨. 지금 일단 빈집이에요. 그래서 이사 들어오시기 전에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건조대 설치하고 휴지거리랑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단순 교체 작업은 시군증 먹기입니다. 낡은 건조대부터 걷어내고 새 것을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직접 하기엔 어렵고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기엔 소소한 일들이 바로 태훈 씨가 담당하는 작업입니다.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뭐 이렇게 딱 그 기업의 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AS를 받잖아요, 보통.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망가지든 번호키가 망가지든 도어락이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히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동네 철물점 정도 아니면은 인테리어 매장을 가기에는 좀 선뜻 망설여지는 그런 것이 이제 집수리는 과연 어디서 할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집에 소소한 것들, 망가지는 것들을 전문으로 수리해주는 업체다. 살다 보면 이럴 땐 누굴 불러야 하지 싶은 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좀 특이한 일을 하다 보니 태훈 씨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20년 전에 이 집수리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지금. 이 집수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삶의 어떤 희망을 주는 일이죠. 예, 집수리라는 게. 예. 사실 인생의 큰 고비를 겪었던 태훈 씨. 20대 후반 그는 과감하게 철물 도매업에 도전했었는데요.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지며 사업은 점점 기울었고 결국 큰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당시 지인의 권유로 그저 돈을 갚기 위해 선택했던 일이 바로 집수리였던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그 사장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잖아요. 르우게 어깨너머로 스테프로는 이렇게 감는 거야, 뭐 이렇게 세우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좀 눈썰미하고 손재주가 조금 있어서 금방 따라했고요. 그래서 바로 수도꼭지를 이제 주문이 오면 가서 설치를 해드렸죠.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며 점점 태훈 씨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던 건데요. 그렇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집수리를 그냥 떠돌이로, 네, 그렇죠. 매장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지나니까 한 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그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일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넓혀가서 현재 이 구리시 쪽에 와서 제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일 양이 뭐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집수리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기술만 있으면 딱히 가게를 차리지 않아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집수리 요청은 예상보다 많았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출장을 마친 태훈 씨가 한 철물점으로 들어갑니다. 쉴 틈도 없이 손님을 맞는 태훈 씨.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건가요? 뭐 찾으세요? 도어락이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대면은 네. 불이 들어와요? 네. 지금 뭐 판매하고 계신 거세요? 철물이죠. 뭐 거의 철물 종류들, 뭐 수공구, 일반적인 것들 잡철물이라고 하죠.
철물점 운영하고 있는 철물점 사장입니다. 사무실도 없이 10년 넘게 일하다 9년 전 비로소 갖게 된 갑부의 철물점. 사실 여기도 집수리 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는군요. 집수리를 쭉 해오면서 제가 도매 장사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도매상 가서 이렇게 박스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갖다 싸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물건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집수리를 제가 한 10년 넘게 가게 없이 해오다가 철물점 하나 내자 해서 9년 전에 이 자리에다 냈습니다. 이젠 철물 매출도 제법 많아진 상황. 그렇다면 인생 역전을 이룬 갑부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매출이 매장하고 집수리하고 봤을 때 사실 반반?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집수리 관련 수입으로 약 10억 원, 철물 판매로도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데요. 갑부 태운 씨의 하루는 해도 뜨기 전에 시작됩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문을 여는데요. 딱 6시 조금 넘으면 열죠. 아니, 이 시간에 사러 오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여세요? 현장 나가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옆에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아침 일찍부터 물건 또 납품도 해야 되고 해서 보통 요맘때 열어요. 외부 업무는 거의 태운 씨의 목. 이 시간엔 물건 납품이며 배달 일이 주로 많은데요. 가게 근처 지하철 공사 현장은 태운 씨의 단골 고객 중 하나. 그날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받아 공사 시작 시간 전까지 가져다 줍니다. 있는 거 20개 갖고 왔어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하철 공사 현장, 전철 공사. 아,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아침마다 갖다 주세요? 네네네. 무슨 물건 갖다 놓으신 거세요? 이제 저거는 이제 뭐 물건 들어 올릴 때 쓰는 뭐 일종의 슬링 벨트라고 하는 건데 거의 잡자재, 잡철물들 뭐 이렇게 소모품들 거의 그런 것이 6년째 납품하고 있죠. 철물 소매는 물론 일종의 도매 판매도 하고 있는 태운 씨. 부지런히 두 번째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아침에 급한 주문을 받고 배달 온 곳인데요. 그런데 배달 온 곳이 철물점입니다. 할 때는 또 가까우니까 또 바로바로 또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갑부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납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뭐 매출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납품을 마친 갑부가 향한 곳,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건축자재 특화거리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얼른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물건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물건 실로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르는 곳, 구매하는 양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수전 종류들, 뭐 본드 종류들, 장갑 종류들, 청소 용품 뭐 그런 것들. 네, 지금. 많이 받아가시네요. 이제 또 나가는 게 또 이제 우리 매일같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는 갑부의 철물점. 이곳에 올 때마다 1톤 트럭 짐칸을 가득 채울 만큼 물건을 구매한다는데요. 오늘 얼마나 받으셨어요? 970 정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한 달이면 금액으로 얼마치나 받아가세요? 대략? 월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한 2천, 3천. 두 손 무겁게 가득 싣고 다시 매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건을 대체 어디에 두려는 걸까 싶었는데 일단 짐 내리고 정리까지 다 태훈 씨가 담당한다니 따라가 봅니다. 매장만 있는 게 아니네요, 뒤쪽에. 예, 아무래도 이 부피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뭐 하여튼 조명하고 뭐 이렇게 수전 종류들 뭐 잡다한 창고들이죠, 사놓는. 약 6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크기만한 매장 2층에 숨겨진 공간. 여기가 주요 품목을 쌓아두는 창고 1호인데요. 거기서 반층 더 올라가면 창고 2호가 나옵니다. 점점 쌓아두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새로 얻은 창고 3호. 그리고 오래 보관해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새로 마련했답니다. 여기 위에도 창고가 있네요. 이게 다 구석구석에 창고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갑부의 철물 창고. 이게 지금 한 15,000가지 이상 되지 않을까. 15,000가지 이상이요? 오는 손님마다 딴 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모든 물건이 여기 가면 다 있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웬만한 거 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이 물건들에 대해 잘 아는 건 갑부만이 아닙니다. 빨간 건데 괜히 비슷하게 생겨갖고 빨간 거. 이렇게 분홍색 이런 색깔. 보실래요, 모양이요? 예. 어설픈 설명만 듣고도 착 하면 척. 바로 물건을 찾아주는 신통방통한 직원. 너트 조이는 건 안 망가지셨죠? 네, 그건 안 먹어졌어요. 그게 조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모양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동그란 건데요? 심지어 그 사용법까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너트를 미리 여기다 끼세요. 너트를 끼시고 요거 여기다 이렇게 껴서 조이세요. 그럼 갖다 조이면 네. 매장 달리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직원분이세요? 직원인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예요. 아내분이시라고요? 쑥스럽. 장인어른이십니다. 부장님 장인어른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여기 실장님은 네. 큰 처남. 큰 처남. 이쪽은 우리 큰 아들. 저 혼자 모든 걸 다 했다가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도와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서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바빠지니까 그래서 아들도 좀 도와주고. 철물 매장 문을 여는 건 갑부 담당이지만 평소 관리며 판매까지 책임지는 건 바로 갑부의 가족인데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나가다 조금 이제 이렇게 걱정이 좀 들대요,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거 좀 이제 편하게 다닐 수도 있죠, 사실은. 많이 저보다 이제 오시는 손님이 더 오히려 여사장님 어디 갔냐고 찾아요,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냥 시키지는 않고 월급은 다 주고 있지만 여기 지금 집사람은 월급을 안 준다고 막 뭐라 그러네요. 월급 안 받고 일하세요? 네, 저 좀 데모하려고요. 가게 일은 아내에게 딱 믿고 맡겨두고 태훈 씨가 주로 하는 일은 바로 집수리. 네, 여보세요? 네, 아침에 가서 저기 접수해놓고 왔거든요. 뭐요? 싱크대 밑에 다 바꿔놓은 거요. 조금 이따 오후 늦게 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가게 전화에 불이 날 지경. 집수리 요청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태훈 씨 혼자선 감당할 수 없어 수리기사 6명이 함께 일하는데요. 그중 가장 까다로운 일을 주로 태훈 씨가 담당합니다. 배달에서 돌아와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가게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네, 거의 저는 뭐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도착한 곳은 대형 마트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곳 세차장이 오늘 작업할 곳인가요?
주차장 에폭시 방수를 좀 한번 해보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부분 보수는 아니고 부분적인 방수 좀 해보려고 해요.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는 갑부. 집을 고치다 보니 건물 수리까지 하게 된 건데요. 집 옥상 방수 작업과 별 다르지 않은 과정. 갑부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웬만한 건물에서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관리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거죠. 집 짓는 거 빼놓고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집 짓는 건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웬만한 모든 수리들은 다 가능한 거죠. 눈썰미 좋고 손재주 많은 태훈 씨. 일이라면 뭐든 겁날 게 없었는데 작업 특성상 허리 숙일 일이 많다 보니 나이가 들며 힘에 부칠 때가 생겼습니다. 오늘따라 걷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온 모양인데요. 요새 무리를 좀 해서 허리가 지금 좀 삐끗했어요, 요새. 더 앉아서 하기가 조금 그래서. 60이 가까운 나이, 20년 넘게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 고생의 흔적이 훈장처럼 몸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갑부는 지금이 행복하다는데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또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못하면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내 몸 하나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말끔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갑부에겐 가장 큰 보람. 이 맛에 집수리 일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날 오후 가게로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갑부. 그런데 좀 특이한 장식이 눈에 띕니다. 저 유튜브도 해서요. 10만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주는 상장 같은 거.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인터넷 방송. 처음엔 그저 휴대전화로 간단히 찍어 올리는 게 전부였는데요. 수도꼭지나 도록, 문고리 교체 같은 일반인도 그 방법을 조금만 배우면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 풀어놓은 거 여기 풀으시면 되고요. 저 위에 볼트 너트가 있어요. 이 두 개. 일단 요거를 여기로 투박하게 올린 영상이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DIY를 해보려고 직접 이제 집에 자가로 수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죠, 지금. 직접 고치시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백색이에요. 백색 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쁜 것 같은데 일단 실버 한번 또 싸볼게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태훈 씨.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구독자 수가 늘면서 도리어 주변에선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다는데요. 하지만 태훈 씨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더 믿고 그냥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직접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믿고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요. 우리가 집에 손잡이가 이렇게 망가지면 사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만 있으면 교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걸 아예 구조를 모르고 아예 생각을 못하면 사람 불러야 돼서 막 몇만 원 출장비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교체하면 뿌듯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 하라는 거죠.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 정리하자. 좀 일찍 문을 여는 대신 퇴근 시간만큼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퇴근하시겠어요, 항상? 네. 지금 뭐 이제
항상 같이 퇴근하죠. 먼저 퇴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퇴근하는 것도 모자라 모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가족. 여기서 다 같이 함께 사는 건가요? 어서 오세요. 막내 아들. 아, 막내 아들이요? 아, 몇 살이에요, 지금? 16살이요. 큰 처남은 이제 앞에 있지. 방 하나 얻어놓은 게 있고. 우리 장인어른은 또 같이. 네, 여기서 같이 저희가 생활하고 있어요. 일이 많아지면서 큰 처남까지 이사 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 매일 저녁까지 함께 먹게 된 건데요. 일하시는데 또 와서 또 집안일 하시고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다 잘 도와주는 편이라서 네,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 음식 워낙 좋아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록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날이 많지만 맛있게 먹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니 그 맛이야 언제나 꿀맛입니다. 갑부에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일하면 좀 어떤 점이 좋아요? 피곤하면 잠깐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맡겨놓고 믿고 일단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항상 그냥 화기애애하면서 좀 가끔가다 또 웃는 소리도 하고. 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날을 만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티를 집에서 안 내니까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밤에 저 그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여지껏 살면서. 근데 하던 일이 이제 이렇게 뭐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가게도 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집도 다 빼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30을 갓 넘겼을 때 사업에 실패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던 태훈 씨. 갓 태어난 아들까지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었는데요. 막막했던 그때 태훈 씨에게 살던 집까지 내줬던 고마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실 뭐 거절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냥 염치불고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어떻게. 그분은 살던 본인 그 짐을 다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옆에 옆동.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가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형제도 아닌 그런 분이 그분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그런 만한 분도 참 안 계시는구나.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밤에는 족발 장사를, 낮엔 세차를 하며 일에 매달렸던 태훈 씨. 집을 빌려줬던 지인을 돕기 위해 시간을 쪼개 집수리 일 보조로도 나섰던 건데요. 많은 빚에 적은 수익에 처음에는 감당이 너무 안 돼서 약간 추락하고 막 그런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절대 안 보이려고 했죠.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진짜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생애 밑바닥, 혼자 남겨진 것 같던 절망적인 순간. 그때 태훈 씨에게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건 새 희망이 되어준 집수리 일과 가족이었습니다. 묵묵히 힘든 날을 견뎌주었던 가장 고마운 사람들. 갑부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힘들든 안 힘들든 기쁘든.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장 의지가 되는 거죠, 가족이. 난 괜찮아. 그날 밤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요?
갑자기 집을 나서는 부부. 대체 어딜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밤에 두 분만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 차 한잔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항상 일 끝나고 밥 먹고 나오면 한 요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자주 찾는 데이트 장소는 집 근처 한강공원. 거의 매일 이곳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는데요. 여보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려야 될 때가 있어. 그 식당 지금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다 가야 되네. 식당인데요. 지금 물이 좀 새고 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 안 하시는데 지금 이제 장사를 지금 못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가서 얼른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간곡한 부탁. 이럴 땐 열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뭐 망가졌어요? 수도꼭지가 새버려. 그거 볼게요. 식사 하시는 거예요? 네. 얼른 볼게요. 식사하세요 그냥. 네. 수도꼭지가 이제 뒤에가 물이 솟아서요. 솟아서요? 네. 새갖고 밤새 새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세요? 네. 어떻게 사장님 바쁘신 줄 아는데 네. 그냥 불렀지 뭐 어떻게 해요. 미안해도 할 수 없지 뭐. 지금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새고요. 이 장관하는데 이렇게 새는 거예요? 네. 목도 쓸고 이게 또 뻑뻑해서 또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미 수도를 다 잠갔는데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는 상황. 물을 틀면 위로 치솟기까지 했다는데요. 밤 장사를 망칠 뻔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밤늦게. 자, 이렇게 해서 잘 쓰셔요. 누가 이렇게 와서 해주겠어요. 아니 밤에 이렇게 안 오시지. 안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난 너무 고맙지. 좀 귀찮을 법도 한 일이지만 태훈 씨는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는 좀 제가 좀 말이 없어요. 과묵해요. 좀 남들한테 이렇게 좀 점잖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이 일이 들어가면 막 그냥 변해요, 사람이. 이 일을 그냥 신나게 해요, 아주. 모든 일들을 겁내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왔죠, 모든 일들을.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태훈 씨에겐 가장 좋은 시절. 화양연화입니다. 지금이 이토록 좋은 것, 어린 날 외로웠던 상처가 가슴 깊이 남아있는 탓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다니셨는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나가 계셨거든요. 사실 안 좋은 이제 추억들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술을 좀 좋아하셨고 알코올 중독에 좀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서. 술에 의지했던 어머니와 해외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어린 태훈 씨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게 됐는데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생이 길거리에서 뭘 주워 먹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과일 떨어진 건데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뺏으면서 버리면서 네가 거지냐고 나무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가난을 벗어나고 싶던 태훈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에 실패하게 됐고 삶에 지친 태훈 씨는 문득 그리웠던 어머니를 찾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가 힘들어지는 시기였어요. 막 그때 힘들어지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냥 보고 싶었고 그냥 한번 가봤던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살고 있는 그 생활이 네, 너무 안쓰러웠어요. 사실은 괜히 왔나 그런 생각. 네. 좀 잘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고 아니면 나도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뭐 그렇게 많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보고만.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야 되겠다. 좀 많이 벌어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다시 상처로 남았던 기억. 태훈 씨에겐 숙제처럼 남은 아픔입니다. 8살 때 헤어지고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지금요. 그럼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떨어져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뵙고 나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낳아주신 이 아들이 이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예. 다음 날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문을 여는 태훈 씨의 가게. 그런데 태훈 씨가 안 보입니다. 주말은 대표님 출근 안 하세요? 아니요, 해요. 저 어디 계세요? 근데 안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 교육 준비하고 계세요. 교육이라고요? 태훈 씨를 찾아간 곳은 가게 옆 건물. 매주 토요일마다 가쁘는 이곳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한다는데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꽉 들어찬 교실. 모든 집수리 전문가를 꿈꾸며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집수리 교육이죠. 네, 집수리 교육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전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4주에 걸쳐 집수리법에 대해 알려주는 일종의 직업교육. 갑부의 인터넷 방송이 유명세를 타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20대 취업준비생부터 퇴직을 앞둔 사람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달 말까지 다녀요. 이달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이 사업을 해볼까 해서 지금 왔어요. 네, 제조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창업거리를 찾다가 아카데미에 교육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분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심정을 제가 좀 알기에 저 같은 심정으로 이 기술을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 수강 신청은 이미 완료된 상황.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업이 목적인 사람들. 지금까지 거쳐간 학생 수는 지난 2년간 400여 명이나 됩니다. 그중엔 여성 수강생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이 수강생은 집수리 자체에 흥미를 갖게 돼 이곳을 찾았답니다. 셀프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수리 같은 거 소소한 거 제가 하고 싶어서 우연한 기회에 신청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 콘센트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형 손잡이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쉬운 것부터 조금 해보려고요. 네. 새로운 일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 강의를 하면서 만난 절박한 사연들은 태훈 씨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며 태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장문의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여행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얼마나 이제 배우시고 싶었으면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고, 이게 과연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남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요. 강의에 오기 어려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게 된 일. 선생님 책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얼마나 필요하신 거죠? 충분하겠죠? 네, 충분합니다. 제가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책이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나왔는데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가지러 왔어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며 집수리 기술 등을 담은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의 이런 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통 일반 이 기술을 죄송하지만 많은 기술자분들이 잘 공유를 안 해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죠, 절대로요. 왜 그러면 자기만의 밥벌이를 꽁꽁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데다 노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노출을 해버리면 사실상 밥벌이가 줄어드는 일이거든요. 어깨너머로 어렵게 집수리 기술을 배웠던 갑부.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지인을 떠올리며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사실상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좀 잘 이거를 배워서 같이 좀 서로 공유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또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면 모르는 사람을 또 그냥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만의 끈끈한 뭔가 가족애를 가지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철물 도매상이 모여있는 서울 동대문. 일주일에 서너 번 갑부는 물건을 사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하지만 이 근방을 지날 때마다 갑부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20여 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던 곳. 큰 상처로 남았던 날 이후로 그의 마음은 이곳 어딘가를 늘 헤맸습니다. 옛날에 살던 동네거든요. 여기에 어린 시절 여기서 사셨던 거예요? 네.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어머니. 다신 보지 말자 독하게 마음먹고 돌아섰던 뒤로 이곳을 찾아올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어머니를 찾아보려 용기를 냈는데요. 혹시 잘 모르세요? 네? 어머니가 여기 지금 사세요. 지금 사신다고? 여기 사셔요, 어디서? 아니 너랑 나못 봤는데 여기를? 원래 이쪽이 댁이셨. 이쪽에 계셨어요. 옛날부터 여기 살았어요. 어머님은 원래 그럼 계속 여기에 계셨던 거세요? 그때 당시 제가 15년 전에 잠깐 왔을 때 또 여기 계셨거든요. 대체 어머니는 어디 있는 걸까? 이곳에 계시긴 한 걸까?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어머니 좀 만나러 왔는데 혹시 저 2층에 사셨거든요. 술 좀 좋아하시네요. 제가 왔는데 저는 아들이고 비슷하다 엄마. 드디어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과연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어머니 좀 만나러 왔는데 혹시 저 2층에 사셨거든요. 술 좀 좋아하시네요. 제가 왔는데 저는 아들이고 비슷하다 엄마. 오래됐다고. 오래됐죠? 저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여기 안 있어. 그래요? 지금은이? 지금은 없어. 그래요? 나니까 오래 있지. 다 갔어. 내 집이니까 있지. 지독했던 나를 그저 외면한 채 잊고 살고 싶던 태훈 씨.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용기가 안 나셨었나 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생각들 잠깐 한 적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그냥 안쓰러운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거죠. 어쩌면 가장 고치고 싶었던 건 너무 아팠던 지난날 스스로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매일을 꽉꽉 채우는 태훈 씨. 이제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게 힘들든 뭐든 그 상황을 어찌됐든 너무 크게 좌절하게 되면 결국 못 일어나요. 사실은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무엇이든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동해 씨의 갑부시네. 사장님이 갑부인 걸 알았어. 누가 이 골목의 왕이 될 상인가? 그런 방법도 있네. 좀 작은데? 여기가 지붕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니 좀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골목골목을 죄다 뒤져 찾아낸 갑부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